유혹은 시끄럽거나 화려하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와 본능의 미묘한 춤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친밀감을 원하는 여성은 이를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몸짓, 목소리 변화,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 친밀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호는 어둠 속의 혼란스러운 섬광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때로는 의식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정교하게 조직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아나 충동에 눈이 멀어 이를 완전히 놓치곤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금욕적인 남성이 유리합니다. 금욕주의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남성은 외부 신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명확함, 지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이러한 고대 철학에 기반을 둠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순간에 차분하고 확신에 차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동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은 종종 미세한 표정, 덧없는 몸짓, 눈빛, 그리고 어조의 변화로 드러나며 이는 더 깊은 의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남성의 의식을 시험하고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분석이나 잘못된 가정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 가이드에서는 여성이 당신과 자고 싶어 할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신호를 심리학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여성의 욕망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기 통제력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력의 이 조용한 언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리함을 유지하세요. 냉철한 사람은 관찰하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압니다. 첫 번째 신호, 천천히 드러내는 것. 그녀의 시선은 1000마디 말의 무게를 지닙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눈은 시적인 은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소통, 연결, 그리고 때로는 유혹의 도구입니다. 여성의 오랜 시선은 감탄부터 호기심, 욕망까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냉정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지속적인 눈맞춤은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친밀감과 신뢰와 관련된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얼마나 많은 것이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더 미묘한 신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오래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 냉정한 사고방식이 당신의 초능력이 됩니다. 반응적인 남성은 오랜 눈맞춤을 낭만적인 관심으로 즉시 해석하고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성은 판단 없이 관찰하고 추측 없이 해석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충동보다 인식의 힘을 강조하며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성의 시선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관심이 있을 때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3초 이상 시선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존재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그녀의 눈은 보통 이완되고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는 종종 진정한 감정의 따뜻함이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동공 확장. 미묘하지만 동공이 확장되는 것은 매력과 관심의 고조를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과학적인 측면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눈맞춤을 매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고양이와 쥐놀이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잠깐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가 당신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적인 테스트의 한 형태로 거절당할 위험 없이 당신의 관심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한 여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시선을 인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고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마주칩니다. 긴장해서 시선을 끊거나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시선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대화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근접성의 춤. 그녀는 묻지 않고도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접성은 가장 오래된 매력의 언어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여성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공간적 단서를 통해 소통할 것입니다. 이것은 묻지 않고도 가까워지는 기술이며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친밀함을 유도하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개인 공간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접학의 선구자인 에드워드 홀은 대인관계 공간을 친밀한 공간, 개인적인 공간, 사회적 공간, 그리고 공적인 공간의 4가지 영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여성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 보통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에 들어와 편안함, 신뢰, 그리고 종종 매력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연한 근접과 의도적인 의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적인 존재감입니다. 다른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반복적으로 당신 가까이에 있을 이유를 찾나요? 둘째, 신체 방향입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을 향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열린 신체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는 집중과 관심을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셋째, 우연한 접촉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팔에 스치거나 대화 중에 살짝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이러한 신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세네카의 인내심에 대한 가르침은 행동하기 전에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욕적인 남성은 그녀의 근접성을 관찰하지만 욕망을 곧바로 추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합니다.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근접성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접근 방식은 무관심이 아닌 차분한 관찰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할 때 여성들은 당신의 내면의 안정감을 감지하고 이는 종종 그들의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당신이 반응적인 행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드물고 매력적인 특징인 필요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접성의 또 다른 측면은 타이밍입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처럼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다가오면 이는 그녀의 호감도를 높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절박하거나 지나치게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미묘한 접촉.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면 접촉은 항상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여성은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스치거나 장난스럽게 밀거나 당신의 농담에 웃으며 당신의 팔에 손바닥을 살짝 얹는 것. 이러한 것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체적 경계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여성은 의미 없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여성들은 종종 미묘하고 의도적이며 연습된, 하지만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으로 포장된 여러 겹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접촉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접촉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몸을 기울일 때마다 소매를 쓸어내리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그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신체적 연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접촉은 옥시토신, 도파민, 심지어 약간의 아드레날린까지 분비한다고 합니다. 접촉은 신뢰를 쌓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금욕적인 남자로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쫓거나 열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눈치채고 알아차리지만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존재감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질 때 당신이 움찔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다가오지 않고 필사적으로 따라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신비로움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몇 가지 흔한 미묘한 접촉 형태와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스치는 것. 항상 우연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번 이상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몸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당신의 팔뚝에 손을 얹는 고정하는 손, 비록 잠깐일지라도 그것은 접지입니다. 그녀는 마치 여기가 안전해라고 말하듯이 당신과 신체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재치 있는 말을 하거나 그녀를 놀릴 때 그 작은 쿡쿡 찌르기는 재미로 위장한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신체적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되는 접촉입니다. 손이 필요 이상으로 어깨에 1초 더 머물 때, 그리고 손이 떠날 때, 손가락이 닳아 없어질 때, 그 지연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느낌을 느끼고 그 손이 떠난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미묘한 접촉을 빠르게 관계를 확대하고 몸을 기울이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긴장이 사라집니다. 춤은 끝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인정하지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접촉을 그저 신호로, 결론이 아닌 신호로 둡니다. 세네카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접촉을 시험으로 만들고 당신이 통과하면 그녀는 더욱 몸을 기울입니다. 상호 접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누군가가 당신을 만지면 본능적으로 되받아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욕적인 남자는 미룹니다. 그는 그 고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충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손길에서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그러한 자제력은 매력적입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당신은 매력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그것을 마스터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의 손길이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주 미묘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여기엔 뭔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죠.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그녀의 목소리, 심지어 말하는 방식조차도 손길보다 더 깊은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계속 지켜보세요. 네 번째 신호, 어조의 변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신경 쓰지 않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자의 어조가 당신 주변에서 변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평범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큰 소리에서 낮은 소리로, 장난기 어린 것에서 갑자기 진지한 것으로 바뀔 때 그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당신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범한 대화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살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느려지고 더 조용해지고 어쩌면 숨소리가 섞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웃음소리도 변합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공개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더 부드럽고 더 은밀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목소리 톤은 여성의 소통 방식 중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감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비언어적 친밀함이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음성 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은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높이, 템포, 그리고 억양을 바꿉니다. 높이가 살짝 낮아지고 모음이 길어지고 리듬이 느려집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진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특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소통 방식 전체가 바뀌는데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로 그 변화의 선두에 있습니다. 친구들과는 빠르고 큰 소리로 말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멈칫합니다. 당신의 말에 낮은 야나 길게 정말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다지 재밌지 않은 말일지라도요. 어쩌면 그녀가 더 감정적으로, 더 솔직하게, 더 사색적으로 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 그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너무 과감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그 매력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어조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추파를 던지거나 매혹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알아차리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냉정한 남자는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관찰하고 흐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확고한 기반 위에서 강인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미묘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괜히 궁상맞은 사람이 아니고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이 들은 것을 이해하고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도 움찔하지 않는 남자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자, 여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했을 때 그녀의 어조가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녀의 어조가 달라졌다면 오직 당신 둘만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따뜻하고 더 의도적이며 더 친밀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청신호입니다.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더라도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신호입니다. 진짜 남자는 어조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어떤 추파를 던지는 속삭임보다 자신의 행동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분위기는 밝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이야기 같은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그녀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진심으로 관심을 담아 후속 질문을 합니다. 그건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그건 초대예요. 관심 없는 여자는 따뜻하게 대해줄 생각이 없어요. 표면적인 태도를 유지하죠. 하지만 그녀의 말투가 당신을 더 깊이 초대한다면 그건 대화 속에 숨겨진 매력이에요. 말투는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정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관심도 따라오죠. 하지만 스토이크한 방법은 폭풍 속에서도 산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저 현재에 집중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고요함에 이끌리도록 하세요. 자,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통찰력이 게임 뒤에 숨겨진 게임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같은 스토익의 길을 걷는 다른 남성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면 스토익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우리는 자기 관리, 관계,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녀가 흔들 수 없는 남자 되는 것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에게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어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면 그녀의 눈빛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빛과 목소리가 일치할 때 메시지는 크고 분명해집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5번째 신호, 장난기 넘치는 반항. 여자와 대화할 때 적대감이 아닌 눈빛과 미소로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적이 있나요? 바로 장난기 어린 반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더 깊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빠져들었다는 과소평가되지만 동시에 분명한 신호 중 하나 준 건 이겁니다. 여자가 장난스럽게 반박하거나 놀리거나 비꼬거나 재치 있게 당신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녀는 반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통하려는 겁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움찔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폭풍 속에서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은 섹시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은 자석처럼 매혹적입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장난기 어린 반항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방식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철학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그녀는 웃으며 와, 너도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모욕이 아니라 믿기죠. 그녀는 당신의 재치가 얼마나 빠른지, 존재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녀와 함께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넨다면 게임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철학자에게 속지 않는 법 속성 강좌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이라고 말합니다. 쾅! 당신은 움찔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장난기 넘치게 행동했죠. 그녀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금욕적인 사고방식과 연결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장난기 어린 도전으로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가는 방식이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의도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어떤 말도 당신의 근본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할 때 바로 그때 매력이 욕망으로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음악 취향에 눈을 굴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운동 루틴을 중년의 위기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정치, 영화, 커피 취향에 대한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엔 일종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녀의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 에너지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쫓지 않고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 서서 그녀를 만나자고 초대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쿡쿡 찌르고 웃고 도전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짜증이 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난기 어린 반항의 역설입니다. 저항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은 감정의 신호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여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놀리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거리를 둡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게임을 망치지 마세요. 장난기 넘치는 에너지를 논쟁으로 바꾸지 마세요. 지배하려 하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가볍고 빠르게 흔들림 없이 말하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정을 원하는 남자와 이미 인정을 받은 남자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보세요. 여자가 이런 장난기 어린 펀치를 날렸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움찔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세요. 쫓지 마세요. 에너지가 장난스러워질 때에도 당당하게 서세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쩌면 가장 큰 심리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6번째 신호, 거울 효과. 누군가가 당신의 몸짓, 자세, 심지어 말투의 리듬까지 따라하는 것을 보고 대화가 절반쯤 진행될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거울 효과입니다. 여성이 당신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더 깊고 어쩌면 친밀한 차원에서 끌린다는 가장 분명한 무의식적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두 남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처럼요. 여성이 당신을 따라하고 당신이 몸을 움직일 때 자신의 몸도 미묘하게 움직이고 당신의 에너지를 따라하고 당신의 속도에 맞춰 걷는 것은 단순히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초적인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뇌의 거울 뉴런이라는 것에 의해 촉진됩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어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면 우리는 하품을 하고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매력에 관해서라면 미러링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다리 역할을 하며 나는 당신에게 공감해요. 당신의 분위기와 맞아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되게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성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본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뇌는 이런 느낌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가치 있는 층을 더합니다. 금욕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남성으로서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그 일치를 인식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앉는 방식을 따라하고 어쩌면 당신의 속어를 따라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미소 짓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존심이 부풀어 올라 주도권을 쥐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즉, 더 많은 신호를 얻기 위해 행동을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녀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 관계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악용하지 마세요. 당신은 연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온 겁니다. 진정성에 대해 말하자면 갑자기 그녀를 지나치게 따라하면서 따라하라는 신호로 오해하지 마세요. 리듬이 깨지니까요. 대신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히려 동시성이 생길 때 은근히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앉은 자세를 따라하고 당신이 뒤로 기대는 자세를 취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처럼 살짝 몸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절박함이 아닌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어휘가 당신의 어휘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구절을 섞어 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활용하세요. 조심하세요. 저처럼 들리네요. 처럼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그리고 무엇보다 반응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도했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러링은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강력한 욕망의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경계심을 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두려움이 아니라 흥미로 경계심을 풀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남자와 충동적인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냉정한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법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잠시 후 그녀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소와 다른 스타일이지만요. 그건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러링입니다. 그녀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로는 아직 전달하지 못한 것을 몸으로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표정한 목소리로 무미건조한 농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웃음으로 대답하는 대신 당신의 말투에 맞춰 비슷한 농담을 던지며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동기화입니다. 무의식적이든 아니든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굵은 글씨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짧고 강하게 작성해주세요. 나는 에너지를 이끌어간다. 또 나는 안정을 유지한다처럼요. 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서너 단어.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으셨죠? 당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미러링은 그녀가 당신에게 반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과시하지 않고 이끌고 중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문 일입니다. 강력하고 냉정합니다. 계속해 봅시다. 7번째 사인, 오래 머무르는 눈. 그녀의 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적인 셰익스피어식 표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요.
만약 그녀가 방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있어서는 말이죠. 눈을 떼지 않는 여자는 단순히 당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보고, 읽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눈 맞추기 경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눈을 떼는 것은 3초 이상 걸립니다. 길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녀가 특히 눈을 떼지 않고 3초 이상 당신의 시선을 유지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담한 것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입술로 시선을 옮기거나 마치 기억하려는 듯 당신의 얼굴을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럴 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집니다. 눈가 근육이 이완된 상태죠. 당신은 강렬함 속에 가려진 취약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반응적인 남자는 끼어듭니다. 그는 오해하고 추측합니다. 냉정한 남자는 침묵 속에 앉아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말하도록 둡니다. 그는 인정을 좁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성을 추구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뉘앙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의 시선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뒤돌아봤을 때 그녀가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너무 크게 과장되지 않게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살짝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 맞춤은 옥시토신을 증가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 신뢰, 친밀감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단순한 낭만적인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눈을 마주치면 물리적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잠시 머무를 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 중심을 잡는 당신의 능력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기 미묘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눈을 떼지 마세요. 스쿼트처럼 응시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편안한 에너지로 시선을 유지하세요. 그녀가 시선을 유지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시선을 맞춘다면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유혹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매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 사이의 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인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한 번의 긴 시선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방 건너편에서 계속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이 말할 때 그녀의 관심이 멈춘다면, 붐비는 공간에서 그녀가 당신과 나만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의 시선을 행동의 신호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데이터로 여기세요. 침착함, 침묵, 그리고 통제력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강점입니다. 사실 당신을 위한 냉정한 전략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주세요.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알아요 라고 말할 만큼만요. 그리고 다시 대화나 집중으로 돌아가세요. 화려한 말이나 절박한 행동으로 그녀를 사로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자석이 되게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강력한 행동을 해보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무거나 입력하지 마세요. 이 글이 마음에 와닿거나
침묵 속의 대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관찰하는 것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조용한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선 눈빛은 유혹이지만 그 눈빛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오직 딱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리하게 대비하세요. 다음 신호가 다가옵니다. 여기까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미 다른 남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신호.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여자는 말과 문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만나면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말은 걸러질 수 있고 미소는 억지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너무 두려워하는 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녀의 분위기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8번째 신호입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 항상 화려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고 조용한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녀의 몸이 당신을 향해 향하는 방식, 당신이 말할 때 그녀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방식, 그리고 눈에 띄는 움직임이 아니라 일관되고 거의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끌리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턴을 찾아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대화에 더 자주 끼어드는가요? 비록 그녀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하더라도요. 당신이 근처에 앉아 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가요? 그녀의 웃음소리, 반응, 관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에게 더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한 것에 끌립니다. 중요한 것, 끌리는 것에 육체적, 에너지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점점 더 집중하고 신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매력입니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교 모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두 흩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항상 몇 걸음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료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데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는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까이 있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는 그룹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녀의 몸이 미묘하게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무릎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상체가 기울어집니다. 그것은 아무 말 없이도 에너지가 당신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남자와 금욕적인 남자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한 남자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돌진합니다. 그는 결과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간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금욕적인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변화를 존중하지만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에너지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에게 오도록 둡니다. 그것이 바로 강인함입니다. 탄탄한 남성성입니다. 이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녀의 에너지는 뜨겁고 차갑고 가까이 있다가 멀리서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것은 망설임, 취약함, 심지어 너무 뻔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평온함 속에서 위안을 찾도록 하세요. 이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녀의 변화하는 에너지는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고요하고 침착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감정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녀의 몸이 활기를 띠고 대화가 날카로워집니다.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생깁니다. 그녀가 냉정하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비록 숨기려 하더라도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의 존재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재를 시도해 보세요. 살짝 물러서 보세요. 그녀가 눈치채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녀의 에너지가 다시 변하거나 당신이 없을 때 그녀가 어색하고 조용하고 활력이 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매력은 감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보세요. 되돌아보고 반응해보세요. 만약 이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거나 같은 방에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관심이 당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았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존재를 믿습니다. 짧고 강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립니다. 스토아적인 비전이죠. 그녀의 에너지는 입술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망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남자가 되어주세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9번째 신호, 그녀는 고립을 초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요. 저녁 식사일 수도 있고, 파티일 수도 있고, 가벼운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을 흘끗 쳐다봅니다. 늦은 저녁, 그녀는 굳이 비밀로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려고 당신을 옆으로 불러냅니다. 아니면 밤이 깊어갈 때 우연히 당신과 함께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익숙한가요? 이것이 바로 고립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이 당신에게 더 깊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끌린다는 가장 분명하고 대담하지만 동시에 가장 교묘하게 위장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그 사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친절한 관심과 유혹적인 의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그저 친절하게 대할 때는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이 커지고 생각이 욕망으로 기울어질 때 그녀는 공적인 공간도, 사적인 공간도, 조용한 순간도 둘만의 공간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을 찾습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동안 그녀는 뒤에 남아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상황을 조작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거나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옆방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친밀감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력은 군중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사생활 속에서 숨쉽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그녀가 경계를 푸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고립을 권할 때 그녀가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라면 가면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라는 것입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당신은 직장에 있고 그녀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갑니다. 그녀는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습니다. 팀원들 앞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건 단순한 로지스틱스가 아닙니다. 그냥 케미스트리, 긴장을 풀 시간을 찾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늦은 밤에 문자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거나 오늘 하루 정말 정신없었어요. 털어놓아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감정적 고립,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정신적 끌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한 시선이 강해집니다. 냉정하게 훈련받은 남자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초대를 바로 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썼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쾌락을 쫓는다면 그녀의 행동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추파를 던지려 하지 마세요. 대신 존재감을 유지하세요. 그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녀가 단순히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여성은 감정적 친밀감이나 신체적 긴장감을 탐구하기 위해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여성은 혼란이나 필요 때문에 같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규율 있게 걸러내세요.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잡지 말고 이끌어가세요. 또한 그녀가 고립을 자초한다고 해서 친밀함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관계의 악화가 아니라 관심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과 시간을 계속해서 보낸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당신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당신이 예상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이겠지만 그녀의 잠재의식은 그녀가 불꽃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다루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나는 쫓는 게 아니라 끌어당긴다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한 번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사적인 순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신호는 로맨스 소설이나 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되고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마지막 신호를 볼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10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어떤 여성이 당신에게 특히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방식으로 깊이 끌린다면 그녀는 당신의 외모, 말투 혹은 유혹하는 방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지 지켜봅니다. 자신감 없는 매력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신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합니다. 오, 당신은 날 감당 못하겠어요. 당신의 심리는 마치 데이트 매뉴얼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처럼 극적이고 명백한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된 무언가를 가늠하기 위한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확고한 남자인가요? 아니면 압박감이 느껴질 때 포기하시나요? 평소보다 더 많이 놀리거나 당신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당신이 전에 했던 말에 장난스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마치 체온을 재는 것과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면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연습된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에너지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 변명할 필요 없고 스스로를 비웃을 줄 알고 누군가 살짝 반발해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내 기억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처럼 변명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가 더 잘 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아닌 자신감.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바로 이 힘을 가르쳐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귀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끌릴 때 그녀는 당신의 침착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균형 잡힌 남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의 신호가 아닙니다. 신뢰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남자의 자신감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애써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가 더 강한 감정을 느끼고
욕망과 호기심이 만났을 때 그녀는 미묘하게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질문 자체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의 내용보다는 당신의 프레임에 더 초점을 맞춘 피드백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짜로 넘길 수 없습니다. 자존심에 기반한 자신감은 그녀가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진짜 자신감입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자신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역설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공격이 아닙니다. 일종의 초대입니다. 당신의 남성성이 뿌리 깊은 것인지 아니면 연기적인 것인지 드러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시험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면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리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모든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모든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차분한 유머로 대답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남자는 이 게임을 게임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차갑게 행동하거나 물러서거나 불필요하게 날카로운 말을 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만들어낸 환상인지 확인하려고 애쓰는 순간 움찔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자,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시험에 임했다면, 통과했든 실패했든 이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단순하고 강해요. 더 이상 추측도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남자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도 알겠죠? 여자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릴 때 단순히 호기심이나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자석처럼 끌릴 때 그녀는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을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본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지만 쫓거나 서두르거나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틀을 잡고 차분하게 이끌어 가세요. 그녀가 스스로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존중을 잃게 됩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진정한 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인정받을 필요 없는 남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성들이 여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떠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 진정한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듬을 준비가 되었다면 두 가지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주 사고방식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스토익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더욱 깊이 파고드는 곳입니다. 당신과 같은 남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고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진지하게 선택한다면 당신에게 딱 맞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언가가 와닿았다면 이 영상의 한 장면에서 멈춰서서 바로 저예요라고 생각했다면 댓글에 이 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확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와 자신에게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날카롭게 그리고 진실되게 행동하세요. 유혹은 시끄럽거나 화려하거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와 본능의 미묘한 춤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친밀감을 원하는 여성은 이를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몸짓, 목소리 변화,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 친밀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신호는 어둠 속의 혼란스러운 섬광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은 때로는 의식적이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정교하게 조직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아나 충동에 눈이 멀어 이를 완전히 놓치곤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금욕적인 남성이 유리합니다. 금욕주의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남성은 외부 신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명확함, 지혜,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이러한 고대 철학에 기반을 둠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순간에 차분하고 확신에 차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동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매력은 종종 미세한 표정, 덧없는 몸짓, 눈빛, 그리고 어조의 변화로 드러나며 이는 더 깊은 의도를 나타냅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남성의 의식을 시험하고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분석이나 잘못된 가정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 가이드에서는 여성이 당신과 자고 싶어 할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신호를 심리학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여성의 욕망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기 통제력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력의 이 조용한 언어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리함을 유지하세요. 냉철한 사람은 관찰하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압니다. 첫 번째 신호, 천천히 드러내는 것. 그녀의 시선은 1000마디 말의 무게를 지닙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눈은 시적인 은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소통, 연결, 그리고 때로는 유혹의 도구입니다. 여성의 오랜 시선은 감탄부터 호기심, 욕망까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냉정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지속적인 눈맞춤은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 수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친밀감과 신뢰와 관련된 신경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얼마나 많은 것이 전달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남성들이 직접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더 미묘한 신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오래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 냉정한 사고방식이 당신의 초능력이 됩니다. 반응적인 남성은 오랜 눈맞춤을 낭만적인 관심으로 즉시 해석하고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성은 판단 없이 관찰하고 추측 없이 해석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충동보다 인식의 힘을 강조하며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성의 시선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신체적으로 관심이 있을 때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3초 이상 시선을 유지한다면 당신의 존재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그녀의 눈은 보통 이완되고 주변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는 종종 진정한 감정의 따뜻함이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동공 확장. 미묘하지만 동공이 확장되는 것은 매력과 관심의 고조를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과학적인 측면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눈맞춤을 매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고양이와 쥐놀이도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잠깐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다가 당신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적인 테스트의 한 형태로 거절당할 위험 없이 당신의 관심 수준을 가늠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냉정한 여성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은 시선을 인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하고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마주칩니다. 긴장해서 시선을 끊거나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시선은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대화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근접성의 춤. 그녀는 묻지 않고도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접성은 가장 오래된 매력의 언어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여성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공간적 단서를 통해 소통할 것입니다. 이것은 묻지 않고도 가까워지는 기술이며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친밀함을 유도하는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개인 공간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접학의 선구자인 에드워드 홀은 대인관계 공간을 친밀한 공간, 개인적인 공간, 사회적 공간, 그리고 공적인 공간의 4가지 영역으로 정의했습니다. 여성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 보통 45cm에서 120cm 정도의 거리에 들어와
편안함, 신뢰, 그리고 종종 매력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연한 근접과 의도적인 의도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속적인 존재감입니다. 다른 앉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반복적으로 당신 가까이에 있을 이유를 찾나요? 둘째, 신체 방향입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을 향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열린 신체 언어라고 부르는데, 이는 집중과 관심을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셋째, 우연한 접촉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팔에 스치거나 대화 중에 살짝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이러한 신호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세네카의 인내심에 대한 가르침은 행동하기 전에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욕적인 남성은 그녀의 근접성을 관찰하지만 욕망을 곧바로 추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도록 합니다.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근접성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접근 방식은 무관심이 아닌 차분한 관찰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할 때 여성들은 당신의 내면의 안정감을 감지하고, 이는 종종 그들의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이는 당신이 반응적인 행동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드물고 매력적인 특징인 필요 없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접성의 또 다른 측면은 타이밍입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처럼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다가오면 이는 그녀의 호감도를 높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절박하거나 지나치게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미묘한 접촉.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면 접촉은 항상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여성은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그럴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스치거나 장난스럽게 밀거나 당신의 농담에 웃으며 당신의 팔에 손바닥을 살짝 얹는 것. 이러한 것들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체적 경계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여성은 의미 없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여성들은 종종 미묘하고 의도적이며 연습된, 하지만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으로 포장된 여러 겹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접촉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접촉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몸을 기울일 때마다 소매를 쓸어내리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그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때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신체적 연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접촉은 옥시토신, 도파민, 심지어 약간의 아드레날린까지 분비한다고 합니다. 접촉은 신뢰를 쌓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금욕적인 남자로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쫓거나 열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눈치채고 알아차리지만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존재감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만질 때 당신이 움찔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다가오지 않고 필사적으로 따라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신비로움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몇 가지 흔한 미묘한 접촉 형태와 그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스치는 것. 항상 우연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번 이상 일어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몸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당신의 팔뚝에 손을 얹는 고정하는 손, 비록 잠깐일지라도 그것은 접지입니다. 그녀는 마치 여기가 안전해라고 말하듯이 당신과 신체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재치 있는 말을 하거나 그녀를 놀릴 때 그 작은 쿡쿡 찌르기는 재미로 위장한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신체적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되는 접촉입니다.
손이 필요 이상으로 어깨에 1초 더 머물 때, 그리고 손이 떠날 때, 손가락이 닳아 없어질 때, 그 지연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 느낌을 느끼고 그 손이 떠난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미묘한 접촉을 빠르게 관계를 확대하고 몸을 기울이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긴장이 사라집니다. 춤은 끝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인정하지만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접촉을 그저 신호로, 결론이 아닌 신호로 둡니다. 세네카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접촉을 시험으로 만들고 당신이 통과하면 그녀는 더욱 몸을 기울입니다. 상호 접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누군가가 당신을 만지면 본능적으로 되받아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금욕적인 남자는 미룹니다. 그는 그 고리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충동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손길에서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에게 그러한 자제력은 매력적입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당신은 매력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이미 그것을 마스터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의 손길이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주 미묘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여기엔 뭔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죠. 그리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그녀의 목소리, 심지어 말하는 방식조차도 손길보다 더 깊은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계속 지켜보세요. 네 번째 신호, 어조의 변화. 대부분의 남자들은 잘 신경 쓰지 않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자의 어조가 당신 주변에서 변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평범한 것에서 부드러운 것으로, 큰 소리에서 낮은 소리로, 장난기 어린 것에서 갑자기 진지한 것으로 바뀔 때 그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면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당신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평범한 대화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살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목소리가 느려지고 더 조용해지고 어쩌면 숨소리가 섞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웃음소리도 변합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공개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더 부드럽고 더 은밀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목소리 톤은 여성의 소통 방식 중 가장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형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감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비언어적 친밀함이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음성 심리학에 따르면 여성은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높이, 템포, 그리고 억양을 바꿉니다. 높이가 살짝 낮아지고 모음이 길어지고 리듬이 느려집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진화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특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소통 방식 전체가 바뀌는데 그녀의 목소리 톤이 바로 그 변화의 선두에 있습니다. 친구들과는 빠르고 큰 소리로 말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멈칫합니다. 당신의 말에 낮은 야나 길게 정말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다지 재밌지 않은 말일지라도요. 어쩌면 그녀가 더 감정적으로, 더 솔직하게, 더 사색적으로 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 그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너무 과감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그 매력은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녀의 어조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추파를 던지거나 매혹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알아차리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냉정한 남자는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관찰하고 흐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확고한 기반 위에서 강인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미묘한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괜히 궁상맞은 사람이 아니고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이 들은 것을 이해하고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도 움찔하지 않는 남자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자, 여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했을 때 그녀의 어조가 바뀌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녀의 어조가 달라졌다면 오직 당신 둘만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따뜻하고 더 의도적이며 더 친밀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청신호입니다.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더라도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신호입니다. 진짜 남자는 어조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어떤 추파를 던지는 속삭임보다 자신의 행동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분위기는 밝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이야기 같은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그녀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고 진심으로 관심을 담아 후속 질문을 합니다. 그건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그건 초대예요. 관심 없는 여자는 따뜻하게 대해줄 생각이 없어요. 표면적인 태도를 유지하죠. 하지만 그녀의 말투가 당신을 더 깊이 초대한다면 그건 대화 속에 숨겨진 매력이에요. 말투는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정이 방 안으로 들어오면 관심도 따라오죠. 하지만 스토이크한 방법은 폭풍 속에서도 산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저 현재에 집중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고요함에 이끌리도록 하세요. 자,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통찰력이 게임 뒤에 숨겨진 게임을 보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같은 스토익의 길을 걷는 다른 남성들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면 스토익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우리는 자기 관리, 관계,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녀가 흔들 수 없는 남자 되는 것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에게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어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하면 그녀의 눈빛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빛과 목소리가 일치할 때 메시지는 크고 분명해집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5번째 신호, 장난기 넘치는 반항. 여자와 대화할 때 적대감이 아닌 눈빛과 미소로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민 적이 있나요? 바로 장난기 어린 반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더 깊고 원초적인 방식으로 빠져들었다는 과소평가되지만 동시에 분명한 신호 중 하나 준 건 이겁니다. 여자가 장난스럽게 반박하거나 놀리거나 비꼬거나 재치 있게 당신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할 때 그녀는 반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소통하려는 겁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움찔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특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폭풍 속에서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은 섹시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은 자석처럼 매혹적입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장난기 어린 반항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방식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철학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그녀는 웃으며 와, 너도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모욕이 아니라 믿기죠. 그녀는 당신의 재치가 얼마나 빠른지, 존재감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녀와 함께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넨다면 게임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철학자에게 속지 않는 법 속성 강좌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만이라고 말합니다. 쾅! 당신은 움찔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장난기 넘치게 행동했죠. 그녀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금욕적인 사고방식과 연결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녀가 장난기 어린 도전으로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가는 방식이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의도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어떤 말도 당신의 근본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할 때 바로 그때 매력이 욕망으로 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의 음악 취향에 눈을 굴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운동 루틴을 중년의 위기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정치, 영화, 커피 취향에 대한 당신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엔 일종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녀의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그 에너지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쫓지 않고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 서서 그녀를 만나자고 초대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쿡쿡 찌르고 웃고 도전한다면 그것은 그녀가 짜증이 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난기 어린 반항의 역설입니다. 저항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은 감정의 신호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여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놀리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거리를 둡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게임을 망치지 마세요. 장난기 넘치는 에너지를 논쟁으로 바꾸지 마세요. 지배하려 하지 마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가볍고 빠르게 흔들림 없이 말하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정을 원하는 남자와 이미 인정을 받은 남자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어 보세요. 여자가 이런 장난기 어린 펀치를 날렸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움찔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세요. 쫓지 마세요. 에너지가 장난스러워질 때에도 당당하게 서세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쩌면 가장 큰 심리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6번째 신호, 거울 효과. 누군가가 당신의 몸짓, 자세, 심지어 말투의 리듬까지 따라하는 것을 보고 대화가 절반쯤 진행될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거울 효과입니다. 여성이 당신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더 깊고 어쩌면 친밀한 차원에서 끌린다는 가장 분명한 무의식적 신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두 남자가 술잔을 기울이며 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처럼요. 여성이 당신을 따라하고 당신이 몸을 움직일 때 자신의 몸도 미묘하게 움직이고 당신의 에너지를 따라하고 당신의 속도에 맞춰 걷는 것은 단순히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초적인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뇌의 거울 뉴런이라는 것에 의해 촉진됩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누군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어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면 우리는 하품을 하고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매력에 관해서라면 미러링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다리 역할을 하며 나는 당신에게 공감해요. 당신의 분위기와 맞아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되게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여성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본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뇌는 이런 느낌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가치 있는 층을 더합니다.
금욕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남성으로서 당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찰하고 그 일치를 인식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앉는 방식을 따라하고 어쩌면 당신의 속어를 따라하거나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미소 짓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존심이 부풀어 올라 주도권을 쥐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즉, 더 많은 신호를 얻기 위해 행동을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녀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 관계를 교묘하게 조종해서 악용하지 마세요. 당신은 연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 온 겁니다. 진정성에 대해 말하자면 갑자기 그녀를 지나치게 따라하면서 따라하라는 신호로 오해하지 마세요. 리듬이 깨지니까요. 대신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히려 동시성이 생길 때 은근히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앉은 자세를 따라하고 당신이 뒤로 기대는 자세를 취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처럼 살짝 몸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절박함이 아닌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어휘가 당신의 어휘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구절을 섞어 말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활용하세요. 조심하세요. 저처럼 들리네요. 처럼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말투로 그리고 무엇보다 반응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주도했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미러링은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강력한 욕망의 신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경계심을 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두려움이 아니라 흥미로 경계심을 풀 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남자와 충동적인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냉정한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봤을 법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잠시 후 그녀도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소와 다른 스타일이지만요. 그건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러링입니다. 그녀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로는 아직 전달하지 못한 것을 몸으로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표정한 목소리로 무미건조한 농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웃음으로 대답하는 대신 당신의 말투에 맞춰 비슷한 농담을 던지며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동기화입니다. 무의식적이든 아니든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굵은 글씨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짧고 강하게 작성해주세요. 나는 에너지를 이끌어간다. 또 나는 안정을 유지한다처럼요. 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선어 단어.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으셨죠? 당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미러링은 그녀가 당신에게 반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과시하지 않고 이끌고 중심을 잃지 않고 소통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드문 일입니다. 강력하고 냉정합니다. 계속해 봅시다. 7번째 사인, 오래 머무르는 눈. 그녀의 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적인 셰익스피어식 표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진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요. 만약 그녀가 방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있어서는 말이죠. 눈을 떼지 않는 여자는 단순히 당신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냉정한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보고, 읽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눈 맞추기 경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눈을 떼는 것은 3초 이상 걸립니다. 길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평생 지속됩니다.
그녀가 특히 눈을 떼지 않고 3초 이상 당신의 시선을 유지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담한 것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눈을 떼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입술로 시선을 옮기거나 마치 기억하려는 듯 당신의 얼굴을 훑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럴 때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집니다. 눈가 근육이 이완된 상태죠. 당신은 강렬함 속에 가려진 취약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반응적인 남자는 끼어듭니다. 그는 오해하고 추측합니다. 냉정한 남자는 침묵 속에 앉아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말하도록 둡니다. 그는 인정을 좁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성을 추구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뉘앙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의 시선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뒤돌아봤을 때 그녀가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너무 크게 과장되지 않게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할 만큼 살짝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 맞춤은 옥시토신을 증가시킵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 신뢰, 친밀감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단순한 낭만적인 과대 광고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두 사람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눈을 마주치면 물리적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잠시 머무를 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 중심을 잡는 당신의 능력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기 미묘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눈을 떼지 마세요. 스쿼트처럼 응시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편안한 에너지로 시선을 유지하세요. 그녀가 시선을 유지하거나 미소를 짓거나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시선을 맞춘다면 당신은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유혹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표면적인 매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 사이의 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확인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한 번의 긴 시선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방 건너편에서 계속 당신을 찾는다면, 당신이 말할 때 그녀의 관심이 멈춘다면, 붐비는 공간에서 그녀가 당신과 나만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녀의 시선을 행동의 신호로 여기지 마세요. 그저 데이터로 여기세요. 침착함, 침묵, 그리고 통제력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강점입니다. 사실 당신을 위한 냉정한 전략이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주세요.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알아요 라고 말할 만큼만요. 그리고 다시 대화나 집중으로 돌아가세요. 화려한 말이나 절박한 행동으로 그녀를 사로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자석이 되게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강력한 행동을 해보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무거나 입력하지 마세요. 이 글이 마음에 와닿거나 침묵 속의 대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관찰하는 것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조용한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선 눈빛은 유혹이지만 그 눈빛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오직 딱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예리하게 대비하세요. 다음 신호가 다가옵니다. 여기까지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미 다른 남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신호,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여자는 말과 문자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만나면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말은 걸러질 수 있고 미소는 억지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너무 두려워하는 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녀의 분위기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8번째 신호입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데 항상 화려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고 조용한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녀의 몸이 당신을 향해 향하는 방식, 당신이 말할 때 그녀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방식, 그리고 눈에 띄는 움직임이 아니라 일관되고 거의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끌리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턴을 찾아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대화에 더 자주 끼어드는가요? 비록 그녀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하더라도요. 당신이 근처에 앉아 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가요? 그녀의 웃음소리, 반응, 관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에게 더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한 것에 끌립니다. 중요한 것, 끌리는 것에 육체적, 에너지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점점 더 집중하고 신체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매력입니다. 전형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교 모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두 흩어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항상 몇 걸음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료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데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는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까이 있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는 그룹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녀의 몸이 미묘하게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무릎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상체가 기울어집니다. 그것은 아무 말 없이도 에너지가 당신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남자와 금욕적인 남자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한 남자는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돌진합니다. 그는 결과를 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간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금욕적인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변화를 존중하지만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에너지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에게 오도록 둡니다. 그것이 바로 강인함입니다. 탄탄한 남성성입니다. 이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녀의 에너지는 뜨겁고 차갑고 가까이 있다가 멀리서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위험 신호는 아닙니다. 그것은 망설임, 취약함, 심지어 너무 뻔하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평온함 속에서 위안을 찾도록 하세요. 이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녀의 변화하는 에너지는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고요하고 침착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감정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녀의 몸이 활기를 띠고 대화가 날카로워집니다.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생깁니다. 그녀가 냉정하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면 비록 숨기려 하더라도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의 존재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재를 시도해 보세요. 살짝 물러서 보세요. 그녀가 눈치채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녀의 에너지가 다시 변하거나 당신이 없을 때 그녀가 어색하고 조용하고 활력이 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확신입니다. 매력은 감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지막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해보세요. 되돌아보고 반응해보세요. 만약 이런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거나 같은 방에 있었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관심이 당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았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존재를 믿습니다. 짧고 강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립니다. 스토아적인 비전이죠. 그녀의 에너지는 입술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망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아갈 만한 남자가 되어주세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9번째 신호, 그녀는 고립을 초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요. 저녁 식사일 수도 있고, 쉬어ver 파티일 수도 있고, 가벼운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을 흘끗 쳐다봅니다. 늦은 저녁, 그녀는 굳이 비밀로 할 필요도 없는 질문을 하려고 당신을 옆으로 불러냅니다. 아니면 밤이 깊어갈 때 우연히 당신과 함께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익숙한가요? 이것이 바로 고립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이 당신에게 더 깊고 육체적인 차원에서 끌린다는 가장 분명하고 대담하지만 동시에 가장 교묘하게 위장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녀의 행동은 분명히 그 사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친절한 관심과 유혹적인 의도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그저 친절하게 대할 때는 집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이 커지고 생각이 욕망으로 기울어질 때 그녀는 공적인 공간도, 사적인 공간도, 조용한 순간도 둘만의 공간이 아닌 자신만의 공간을 찾습니다. 때로는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간 동안 그녀는 뒤에 남아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상황을 조작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거나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거나 심지어 대화를 옆방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친밀감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력은 군중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사생활 속에서 숨쉽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에너지가 솟아오릅니다. 그녀가 경계를 푸는 순간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성이 고립을 권할 때 그녀가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라면 가면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라는 것입니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당신은 직장에 있고 그녀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갑니다. 그녀는 당신의 주말에 대해 묻습니다. 팀원들 앞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건 단순한 로지스틱스가 아닙니다. 그냥 케미스트리, 긴장을 풀 시간을 찾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늦은 밤에 문자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거나 오늘 하루 정말 정신없었어요. 털어놓아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감정적 고립,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정신적 끌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냉정한 시선이 강해집니다. 냉정하게 훈련받은 남자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초대를 바로 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썼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쾌락을 쫓는다면 그녀의 행동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추파를 던지려 하지 마세요. 대신 존재감을 유지하세요. 그 순간을 포착하세요. 그녀가 단순히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여성은 감정적 친밀감이나 신체적 긴장감을 탐구하기 위해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여성은 혼란이나 필요 때문에 같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규율 있게 걸러내세요.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세요. 잡지 말고 이끌어가세요. 또한 그녀가 고립을 자초한다고 해서 친밀함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관계의 악화가 아니라 관심과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가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과 시간을 계속해서 보낸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당신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당신이 예상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이겠지만 그녀의 잠재의식은 그녀가 불꽃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알아차리고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다루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나는 쫓는 게 아니라 끌어당긴다 라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한 번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사적인 순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신호는 로맨스 소설이나 극적인 러브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되고 날 것 그대로의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마지막 신호를 볼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10번째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어떤 여성이 당신에게 특히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방식으로 깊이 끌린다면 그녀는 당신의 외모, 말투 혹은 유혹하는 방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지 지켜봅니다. 자신감 없는 매력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신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자신감을 시험합니다. 오, 당신은 날 감당 못하겠어요. 당신의 심리는 마치 데이트 매뉴얼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처럼 극적이고 명백한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된 무언가를 가늠하기 위한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확고한 남자인가요? 아니면 압박감이 느껴질 때 포기하시나요? 평소보다 더 많이 놀리거나 당신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당신이 전에 했던 말에 장난스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마치 체온을 재는 것과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면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연습된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에너지와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 변명할 필요 없고 스스로를 비웃을 줄 알고 누군가 살짝 반발해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내 기억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처럼 변명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가 더 잘 말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아닌 자신감.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바로 이 힘을 가르쳐줍니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귀여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끌릴 때 그녀는 당신의 침착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균형을 깨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균형 잡힌 남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왜 이렇게 늦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심의 신호가 아닙니다. 신뢰의 신호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남자의 자신감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애써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가 더 강한 감정을 느끼고 욕망과 호기심이 만났을 때 그녀는 미묘하게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질문 자체와는 상관없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의 내용보다는 당신의 프레임에 더 초점을 맞춘 피드백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는 가짜로 넘길 수 없습니다. 자존심에 기반한 자신감은 그녀가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그녀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진짜 자신감입니다. 이기지 못하더라도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자신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역설입니다. 그녀의 도전은 공격이 아닙니다. 일종의 초대입니다. 당신의 남성성이 뿌리 깊은 것인지 아니면 연기적인 것인지 드러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시험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면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리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모든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는, 모든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차분한 유머로 대답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남자는 이 게임을 게임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갑자기 차갑게 행동하거나 물러서거나 불필요하게 날카로운 말을 해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만들어낸 환상인지 확인하려고 애쓰는 순간 움찔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자, 이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시험에 임했다면, 통과했든 실패했든 이 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단순하고 강해요. 더 이상 추측도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꾸준한 남자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도 알겠죠? 여자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릴 때 단순히 호기심이나 감명을 받은 게 아니라 자석처럼 끌릴 때 그녀는 항상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내면의 강인함을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본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지만 쫓거나 서두르거나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틀을 잡고 차분하게 이끌어가세요. 그녀가 스스로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녀는 당신의 존중을 잃게 됩니다. 존중이 사라지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진정한 매력은 화려함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인정받을 필요 없는 남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성들이 여전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떠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 진정한 남자로서의 자신을 다듬을 준비가 되었다면 두 가지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주 사고방식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스토익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더욱 깊이 파고드는 곳입니다. 당신과 같은 남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고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길은 아니지만 이 길을 진지하게 선택한다면 당신에게 딱 맞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언가가 와닿았다면 이 영상의 한 장면에서 멈춰서서 바로 저예요라고 생각했다면 댓글에 이 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확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와 자신에게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날카롭게 그리고 진실되게 행동하세요.